안녕하세요. 이 영상에서는 삼각함수를 직관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삼각함수에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 시컨트, 코시컨트, 코탄젠트 이렇게 6개 함수가 있죠. 얘네들을 하나씩 차례대로 살펴볼 겁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함수는 사인 함수인데요. 사인 함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중고등학교 때 공부하고 배웠던 방식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공감이 되실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인 함수를 배울 때 이런 식으로 배웠어요. 사인 함수는 s로 시작하니까 s라고 그리면 빗변분의 높이가 사인 함수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코사인 함수와 탄젠트 함수도 비슷한 방식으로 배웠어요. 코사인 함수는 c로 시작하니까 c라고 그리면 빗변분의 밑변이 된다. 이렇게 배웠고요. 탄젠트는 t로 시작하니까 t라고 그리면 밑변분의 높이가 탄젠트다 라고 배웠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잘 외워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더 지나니까 다른 삼각함수들이 등장하더군요. 시컨트 함수라는 녀석이 나오고 코시컨트 함수라는 녀석이 나오고 코탄젠트 함수라는 녀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시컨트 함수는 s로 시작하죠. s라고 하면 사인 함수와 겹칩니다. 다음으로 코시컨트 함수와 코탄젠트 함수는 c로 시작합니다. c라고 그리면 코사인 함수와 겹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롭게 나온 세 가지 삼각함수에 대해서는 필기체 방식으로 암기하는 게 더 이상 먹히지 않았던 거죠. 오히려 혼란만 가중됐습니다. 저는 암기력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특히나 애를 먹었고, 그러다 보니 이걸 조금 더 자연스럽게 혹은 풍부하게 이해할 수는 없을까 고민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 고민의 끝에 제 나름대로 깨달은 바가 있고 그 부분을 이 영상에서 이야기해 보려는 것입니다. 한편 제가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XY축과 원을 계속해서 사용하게 될 거예요. 이때 제가 원의 반지름을 표시하지 않았는데 반지름은 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림이 너무 지저분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반지름을 생략했는데요. 그렇더라도 반지름은 1이다 라고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사인 함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해보죠. 사인 함수란 의미를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첫 번째는 그 유래로부터 생각해 보는 것일 겁니다. 대부분의 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려 있는 내용이 될 거예요. 사인이라는 단어는 그 원래 유래가 현의 반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현의 반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그것은 왼쪽 그림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각 세타를 생각할 때 x축을 기준으로 해서 세타만큼 각이 벌어지고 이것이 우리가 각 세타를 생각하는 방식입니다. 이 세타를 출발선이 되는 x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요. 그러고 나면 부채꼴이 하나가 생기죠. 이 부채꼴에는 현이 있고 그 현의 반이 사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원이 이렇다니 그런가 보다, 유래가 이렇다니 그런가 보다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인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번번이 현의 반이라고 생각하면 생각의 흐름이 너무 길어져요. 부채꼴을 그리고 현을 그린 다음에 걔를 반으로 쪼개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의 흐름을 조금 더 압축할 수 있겠죠. 대변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각 세타가 있으면 그 세타가 마주보는 변을 사인 세타다 라고 생각해버리면 되는 것이죠. 네, 괜찮죠? 여기서 이 대변이란 것은 점 P에서 Y 좌표랑 정확하게 대응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사인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대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점 Px, Y에서 Y의 좌표다라고 생각해도 될 것입니다. 서로 다 통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인 함수를 이렇게 세 가지 방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사인 세타를 Y축에다가 붙여서 다시 한번 그려봤어요. Y좌표라는 것은 위아래로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y좌표에다가 붙여도 상관이 없을 것이고 y좌표에다가 붙여놓으면 나중에 쏠쏠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각 세타는 그 대변이 여기 있는 사인 세타고 여기 있는 각 세타는 그 대변이 y축에 있는 사인 세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해서 사인 함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 코사인 함수로 넘어가 볼게요. 코사인 함수라는 단어를 들을 때 코라는 단어가 우리한테 인상적입니다. 사인이라는 단어는 방금 전에 살펴봤죠. 코사인이라고 하면 사인에다가 코가 붙은 단어죠. 그렇다면 코가 붙었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다른 함수들을 생각해 봤을 때도 코라는 접두어가 붙은 경우가 많았어요. 코사인, 코시컨트, 코탄젠트 전부 코가 붙어 있죠. 이때 코라는 것은 여각을 의미합니다. 여각은 영어로 complementary angle인데요. 거기서 첫 번째 두 글자인 CO가 코가 되는 거죠. 실제로 코사인, 코시컨트, 코탄젠트를 코펑션이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중요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각을 코라고 부르도록 할게요. 코라고 부르는 게 훨씬 더 빠르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여각을 90도 마이너스 세타 혹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코라고 우리끼리 별명을 붙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별명으로 부르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좌표 평면에서 코의 위치를 한 번 더 인지해 두고 가죠. 각 세타가 여기 있으면 코는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있죠. 또 코의 출발선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세타의 출발선은 X축이었습니다. X축으로부터 이렇게 세타가 벌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코의 출발점은 Y축이에요. 예를 들어서 세타가 30도라고 해보죠. 그러면 코는 60도가 될 겁니다. 이때 60도를 어떻게 재서 60도인가요? Y축으로부터 60도만큼 벌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을 감안하시면 코는 Y축을 출발선으로 하고 있다. 충분히 납득되는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코사인의 의미를 볼 텐데요. 코사인은 코의 사인이죠. 그래서 사인에서와 마찬가지로 1번, 2번, 3번 세 가지 방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유래에 대응되는 방식으로 생각해 보면 코사인은 코의 현의 반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코는 그 출발선이 되는 Y축을 기준으로 대칭을 해서 부채꼴을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이 부채꼴에는 현이 있고 그 현의 반이 코사인 세타라는 거죠. 괜찮죠? 다음으로 코의 대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사인은 세타의 대변이었죠. 그리고 코사인은 세타의 코의 대변이니까 코의 대변. 네, 충분히 괜찮은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또 여기 있는 대변이나 X축 기준으로 한 X좌표나 서로 완벽하게 대응이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세 번째 의미로는 점 px, y에서 x좌표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앞에 사인 함수에 대해서 다룰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제가 코사인 세타를 x축에다가 한번 붙여봤어요. 이것도 나중에 쏠쏠한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으로 탄젠트 함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탄젠트 함수. 저는 이 단어를 오랫동안 착각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탄젠트가 x분의 y라고 외웠더니 x분의 y가 기울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탄젠트가 기울기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오랫동안 살았어요. 그런데 대학교에 진학을 해서 영어 단어들을 살펴보다 보니까 탄젠트가 기울기가 아니더군요. 기울기는
슬로프고 탄젠트 내지는 탄젠트 라인은 접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탄젠트는 x분의 y다 라고 외우는 것이 그 본질에서는 한 걸음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우리가 각 세타가 만드는 접선이란 걸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빨간색 직선이 각 세타가 만들어내는 접선이죠. 그런데 이 무한한 직선을 생각하고 싶은 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뭔가 어떤 선분을 생각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선분이 뭐였을까? 한번 추측해 볼 수 있겠죠. 각 세타의 출발선이 x축이라고 말씀드렸던 게 기억나시나요? x축이 출발선이기 때문에 우리가 탄젠트라고 칭하는 것은 이것이었을 겁니다. 출발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접선이 그려내는 선분. 네, 그래서 이 부분이 탄젠트가 됩니다. 그런데 이 탄젠트는 원 바깥에 그려지고 있어요. 그게 누군가는 불편할 수 있겠죠. 만약에 탄젠트 세타를 단위원 안에서 생각하고 싶다면 닮은 비를 이용해서 어떻게 원 안으로 밀어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여기 있는 빨간색 삼각형과 여기 있는 연두색 삼각형의 닮음을 이용할 겁니다. 두 삼각형은 각 세타를 공유하고 있고 직각 삼각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닮아 있고요. 밑변분의 높이, 즉 x분의 탄젠트 세타는 밑변분의 높이, 즉 코사인분의 사인이 될 겁니다. 따라서 탄젠트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가 될 것이고, 따라서 우리가 여기 원 바깥에 있는 탄젠트를 원 안으로 밀어 넣는다면 기울기로 대응시켜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이제 시컨트 함수라는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죠. 시컨트라는 단어는 할선이라는 단어와 관계가 있습니다. 할선은 영어로 시컨트 라인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각 세타가 만들어내는 많은 것들 중에 뭔가 잘려버리는 선분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각 세타는 접선을 만들어내고 있었죠. 그리고 그 접선에 의해 가지고 출발되는 x축은 출발의 기준이 되는 x축은 잘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이 가만히 있다가 억울하게 잘려나간 선분이 아닐까요? 네, 그래서 여기가 시컨트 세타가 됩니다. 충분히 받아들일 만하죠. 다음으로는 코탄젠트 함수, 코시컨트 함수를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코탄젠트 함수를 살펴보면 탄젠트에 코가 붙어 있는 거죠. 즉 코의 탄젠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타를 기준으로 탄젠트를 생각했듯이 코를 기준으로 코탄젠트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세타는 x축에서부터 재고 코는 y축에서부터 재죠. 그 부분을 감안하면 우리는 코탄젠트가 바로 보입니다. 세타의 탄젠트가 여기 있듯이 코의 탄젠트인 코탄젠트는 여기가 될 겁니다. 네. 출발이 되는 기준선인 y축으로 이제 들러붙는 그러한 접선의 선분인 거죠. 자, 여기까지 괜찮고요. 마지막으로 코시컨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코시컨트는 코의 시컨트죠. 그러면 세타의 시컨트는 여기 있으니까 코의 시컨트인 코시컨트는 여기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코를 기준으로 가만히 있다가 잘려나간 선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삼각함수 6개를 이 좌표 평면 위에다가 다 나타내 봤습니다. 그거를 이런 식으로 제가 색을 입혀 봤어요.
먼저 코사인은 여기, 사인은 여기, 탄젠트는 여기, 시컨트는 여기, 코탄젠트는 여기, 코시컨트는 여기. 그래서 생각보다 이렇게 서로 잘 맞물려서 자리를 잡아 있죠. 자, 여기까지 해서 삼각함수 6개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삼각함수들 사이의 역수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시컨트 함수와 코사인 함수 사이의 역수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시컨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1이다 라고 열심히 외웠었거든요. 그런데 방금 전에 봤던 이 그림을 감안하고 나니까 이 역수관계가 너무나도 쉽게 기억이 났습니다. 자, 제가 각 세타가 점점 커져 나가는 것을 몇 개 그림을 그려봤는데요. 먼저 세타가 0일 때입니다. 0일 때는 접선이 이렇게 될 테니까 코사인 세타는 이만큼이고 시컨트 세타도 이만큼이겠죠. 시컨트 세타는 접선에 의해 잘려나간 선분이니까요. 그래서 세타가 0일 때는 코사인 세타, 시컨트 세타가 이렇게 생겼고요. 각이 조금 커지면 코사인 세타는 약간 줄어들고 시컨트 세타는 약간 늘어납니다. 각이 점점 더 벌어지면 코사인 세타는 더 줄어들고 시컨트 세타는 더 커집니다. 그런데 점점 더 각이 커져 나갈수록 코사인 세타는 조금 줄어들지만 시컨트 세타는 엄청나게 크게 증가합니다. 그러면 뭔가 얼추 역수인 것 같아 라는 느낌이 들어요. 네. 그래서 대강 받아들일 만한 것 같습니다. 근데 얼추 역수인 건 알겠는데 정확히 역수일까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미심쩍을 수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들어가는 것은 제가 하고 싶은 흥미로운 이야기는 아닌데요. 정확히 역수일까 라는 물음에 대한 대답은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운 내용을 이용해서 결론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원 위에서의 한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배웠거든요. 제가 앞에서는 px, y라고 하다가 여기서 x0, y0라고 바꿨습니다. x랑 y라는 문자를 계속해서 쓰다 보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점이라는 의미로 한번 문자를 바꾼 거고요. 이 p라는 점을 지나면서 접선의 방정식은 x0x 더하기 y0y는 1이다 라고 됩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까지 유도를 하려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거는 그냥 생략할게요. 이 녹색 접선은 이러한 식을 갖고 y자리에 0을 대입해보죠. 그러면 x0x는 1이 됩니다. x0는 코사인 세타니까 시컨트 세타는 x0분의 1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확히 역수가 된다. 네, 충분히 괜찮죠. 비슷한 방식으로 코시컨트 세타는 사인 세타분의 1이다 라는 것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디테일한 흐름은 방금 전에 본 시컨트 함수와 코사인 함수 사이의 관계와 같기 때문에 생략했습니다. 여기서 각이 커졌다가 작아졌다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이게 역수관계구나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실 거예요. 자, 다음으로 코탄젠트 함수와 탄젠트 함수 사이의 역수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죠. 코탄젠트 세타는 탄젠트 세타분의 1이다 라는 식이 있는데요. 얘도 각 세타를 머릿속에서 이렇게 저렇게 움직여보면 역수겠구나 충분히 상상이 됩니다. 먼저 각이 작을 때는 탄젠트 세타는 요만한데요. 코탄젠트 세타는 엄청나게 길어요. 그리고 각이 점점 커져갈수록 탄젠트는 커지고 코탄젠트는 작아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웠어야 되는데 깜빡한 거고요. 그냥 넘어가죠.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면 탄젠트와 코탄젠트는 역수관계다라는 것이 어렴풋이 이해는 가요. 근데 엄밀하게 이해는 가지 않아요. 네, 이거는 제가 더 극단적으로 각을 키워본 거고요. 자, 코탄젠트와 탄젠트가 얼추 역수인 건 알겠는데요.
정확히 역수일까라는 부분은 미심쩍죠. 이것을 좌표를 이용해 가지고 끄적끄적해서 유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좀 더 직관적으로 생각하는 게 좋겠다 싶었어요. 기울기로 생각해 보고 싶어요. 자, 탄젠트 세타를 원 안으로 밀어 넣으면 탄젠트 세타는 이 기울기가 되는 거죠. 자, 이때 우리가 기울기라고 함은 x축을 기준으로 하는 기울기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즉 x가 얼마만큼 증가할 때 y가 얼마만큼 증가한다 라는 것이 되는 거죠. 반대로 코탄젠트 기준으로 생각을 한다면 코니까 y축을 기준으로 생각할 거예요. 여기서 처음에는 좀 생각이 낯서실 수 있는데요. y를 기준으로 우리가 기울기를 상상을 해보죠. 그러면 y가 얼마만큼 증가할 때 기울기 x가 얼마만큼 증가한다. 얘가 y축 관점에서 바라본 기울기가 될 거예요. 그렇다면 예컨대 얘가 2 증가할 때 1만큼 증가한다고 상상해 볼까요? 그러면 x축 기준으로 생각하는 기울기는 2분의 1이 될 거예요. 반면에 y축 기준으로 생각하는 기울기는 1이 증가할 때 이만큼 증가하니까 정확히 역수인 2가 되겠죠. 네. 이러한 방식으로 생각하면 코탄젠트는 y축 기준으로 기울기, 탄젠트는 x축 기준으로 기울기니까 정확히 역수가 되겠구나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까지 살펴보면 우리는 삼각함수의 역수관계를 자연스럽게 인지할 수 있게 됩니다. x축에 붙어있는 코사인 세타와 시컨트 세타는 역수관계고요. 그 다음에 y축에 붙어있는 사인 세타와 코시컨트 세타는 역수관계고요. 또 접선 선분에 붙어있는 코탄젠트 세타와 탄젠트 세타는 역수관계입니다.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죠. 이제 마지막으로 삼각함수 피타고라스 정리들을 살펴볼게요. 피타고라스 정리 3개가 있는데요. 처음으로 볼 내용은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은 1이다 라는 식입니다. 얘는 누구나 쉽게 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얘를 그림에서 생각해보면 이러한 빨간색 삼각형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1이기 때문에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은 1이 되죠. 그런데 얘는 쉬운데 그 다음 나오는 피타고라스 정리는 누군가에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걸 뭐 한 번 타면 새까매지고 뭐 한 번 코가 타면 코가 새까매진다 뭐 이런 식으로 외우는 걸 본 적도 있기는 한데 잘 모르겠고요. 자, 이번에는 파란색 삼각형을 한번 봐보죠. 얘가 접선이니까 여기 각은 90도일 거예요. 그렇다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파란 삼각형에 대해 쓰면 1 더하기 탄젠트 제곱은 시컨트 제곱이 되겠네요. 네. 비슷한 방식으로 1 더하기 코탄젠트 제곱은 코시컨트 제곱이 된다도 보일 수 있습니다. 초록색 삼각형에서 생각하면 되죠. 1제곱 더하기 코탄젠트 제곱은 코시컨트 제곱.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까 봤던 그 그림에서 삼각형 3개를 인식함으로써 피타고라스 정리 3개를 아주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이 삼각형에 눈길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즉 코시컨트 제곱 세타 더하기 시컨트 제곱 세타는 코탄젠트 세타 더하기 탄젠트 세타의 제곱이다. 이런 식의 등식도 성립하겠죠. 하지만 얘는 그렇게까지 효용 가치가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고 외우라고 하지 않은 거겠죠. 자, 이렇게까지 보면 삼각함수의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한번 직관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네, 영상이 한 25분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시간도 없고 제가 게을러서 보기 예쁘게 컷 편집을 한다거나 말을 버벅인 부분을 잘라낸다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이대로 바로 업로드할 거고요. 이게 너무 뻔한 이야기인지 너무 식상한 이야기인지 아니면 나름대로 흥미롭고 들을 만한 이야기인지 궁금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끝.